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제가 방송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사실은 이번 주에는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방송이 좀 늦었네요.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이런저런 일이 좀 바빠서 방송을 조금 늦게 하게 됐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 아직 주말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약속을 제가 안 지킨 건 아니니까 조금 방송이 늦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고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마인드 골프는 백라인 골프를 치고 왔거든요. 백라인 골프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실 텐데 마인드 골프가 있는 얼바인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는 물론 뭐 미국 전체적으로 그렇죠. 아침에 백라인, 소위 얘기하는 나인홀만 치는 그런 골프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백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번부터 9번을 이제 프론라인이라고 하고, 이제 10번부터 18번을 백라인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10번부터 18번 홀만 치는 거를 백라인홀을 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티업이 뭐 해 뜨기 시작하는 6시 몇 분, 뭐, 여름 같은 데는 5시 몇 분이겠죠? 그 첫 팀이 10번을 오기 전에 이제 10번홀부터 9홀만 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첫 티업을 한 그 팀이 10번 홀 오기 바로 전까지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9홀만 치는 거를 이제 백라인홀이라고 해요. 예전에 트위터에 마인드 골프가 백라인이라고 쳤다 써놨거든요. 백라인.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침부터 어떻게 109홀, 백라인 그렇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백라인을 좀 오해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는 좀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백라인을 많이 치기도 합니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주로 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뭐 체력적으로 18홀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아침 시간을 잠깐 활용해서 시간을 좀 적게 사용하면서 골프를 치고 싶으신 분들이 이 백라인홀을 많이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 뭐 10시 정도 출근이다 그러면 이 백라인홀을 치고서 출근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나름 좀 괜찮아요. 가격도 보통 반 가격 정도 되니까 미국은 좀 골프가 좀 싸니까 이제 그런 경우로 이런 형태로 골프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 지난번 방송 이후에 리뷰 올리신 분들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아마도 오늘 방송은 제가 이렇게 리뷰를 인트로하고 이런 리뷰를 설명한 얘기를 드리는 게 본 방송보다는 아마도 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방송을 하려는 내용이 골프 상식인데 좀 전체적으로 내용은 좀 짧은 편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시고요. 예, 아이튠즈 한국 계정으로 올리신 분 중에요. 저번에도 올리셨던 분이신데 컬밋 KERMIT 권 성이 권 씨신 것 같아요. 제목은 11번째, 12번째 샷 다운로드 잘 됐습니다. 예, 지난번에 11번째 샷이 잘 다운로드 안 되신다고 얘기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은데 새로운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11번째 샷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서버 관리 시간에 다운을 시도해서 다운이 안 된 듯하네요. 예, 제가 지난번에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40분 정도 메인터넌스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시간을 다운로드를 해보시다가 안 되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이번 11번째, 12번째 샷은 다운 잘 됐습니다. 먼저 올린 글 읽어주시고 문제가 될 만한 사항도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샷이 아닌 타라고 적은 건 양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예, 괜찮습니다. 뭐 타나 샷이나. 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골프에 특화해서 에피소드 대신 뭐 제 1화, 2화 그렇게 하는 거 대신 샷을 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사용자라고 써주셨네요. 늘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초보를 위한 마인드 골프 화이팅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는 뭐 초보를 위한 건 아닌데요.
최근에 이렇게 저에게 컨택을 해주시는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초보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보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중급, 상급 되신 분들은 너무나도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이시라 이게 도움이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이런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방송이라니 좀 기분이 좀 좋네요. 네,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아이튠즈 한국 계정으로 녹음하신 분들 얘기 드렸고요. 아이튠즈 미국 계정으로 올리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한 분은, 이분도 자주 올려주셨던 분, 아이디 넘버원 님이시고요. 제목은 알바트로스라고 쓰셨는데, 내용을 읽어봤더니, 제 11번째 샷, 아마추어가 갖고 싶어 하는 기록들이란 그때 내용이 나왔던 것 중에 알바트로스를 기록하신 분이 주변에 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넘버원님께서는 야구 감독이면서 전 투수였던 선동열 잘 알잖아요. 광주 쪽에서 해태 타이거즈로 하셨던 그 선동열 씨가 알바트로스를 쳤었다는 걸 몇 년 전 TV에서 봤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대단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야구 선수들이 골프를 잘 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마인드 골프님도 올해는 알바트로스도 하시고 60대 타수를 기대해 볼게요 라고 썼네요. 예. 제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 같고 제가 지금 기록을 못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60타수대를 못 쳐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알바트로스도 당연히 못 해봤고요.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님. 그리고 아이디 파만해. 예, 팔을 그렇게 많이 해보고 싶으신가 봐요. 파만해님은 제목이 미국에 계신 분 같아요. This is what I have been waiting for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가 그동안 내가 기다렸던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공통의 관심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라고 써주셨고요. 좋은 정보 많이 나눠주세요 라고 파만해 님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마도 올리신 시기가 좀 비슷해서 이제 밑에 제가 얘기 드릴 카일님, 미국 인디애나에 사시는 카일님이신 것 같아요. 느낌에. 혹시 아니시면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이 카일님이라는 분은, 여기저기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도 글을 남겨주시고, 뭐, 트위터, 페이스북 다 남겨주셨는데, 트위터에 이제 아이디 카일 언더바 인디애나라고 하셔서 오늘 팟캐스트를 검색하다 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와 페이스북도 검색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점점 골프의 매력에 중독되어 가고 있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많은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전 인디애나에 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글 이름을 써주셨네요. 김양래 님이시고요. 모든 글들이 주옥 같아서 일과 중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네요. 그리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여러 개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좀 곧바로 해주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정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블로그네요. 라는 말을 써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열심히, 제가 뭐 답변 쓰는 것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심 있으셔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지금 이런 다양한 형태의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에 좀 지금 기운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카일님, 뭐, 여기저기 글 남겨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름이 오현택 님이신 것 같아요. 아이디는 현택 제이슨 오라고 하셨는데, 지난 12번째 방송을 듣고서 이제 남겨주신 글인 것 같은데요. 나이스 터치 하시고, 금년 첫 방송에 딱 맞는 내용과 말씀이십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우 아빠 만사 오케이 님이 전에는 아이튠즈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번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셨네요.
한글 이름이 위우홍님이셨네요. 약간 좀 독특한 위씨면서도 좀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요. 위우홍님. 아직 머리를 올리지 못했는데 새해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레슨이 끝나고 첫 라운딩 때 마인드 골프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갈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좀 계속 어떻게 보면 많은 도움을 또는 좀 이렇게 좀 계속 하게 되는 계기들, 모티베이션을 주시는 분들이라 시간이 들더라도 이렇게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검역을 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 뭐 다른 분들은 좀 지루하실진 모르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아이튠즈에서 다른 국가에서 올리시는 분들은 꼭 제 mindgolf.net에 들어가서 블로그에 거기다가 좀 남겨주시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트위터에 남겨주시면 제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아이튠즈에서 여러 국가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서 100개국 정도 되는 거를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아시는 분 또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제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 제가 좀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방법을. 오늘 본격적인 방송은 인트로 굉장히 길었는데, 본격적인 방송은 제 13번째 샷 티잉 그라운드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초보 골퍼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리고 오래 치신 분들 중에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티잉 그라운드라는 것의 정의, 그리고 어떠한 티잉 그라운드, 공을 치는 그 지역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마인드 골프가 블로그 mindgolf.net에 가보시면 골프 상식 카테고리의 2번, 두 번째 썼던 것이네요. 제목 티잉 그라운드의 정의라고 이미 글을 써놨고요. 방송에서 들으신 내용을 혹시 다시 글로 읽으실 분은 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제일 처음 치는 곳이 제 첫 번째 샷을 치는 곳이 이제 티잉 그라운드라고 하죠. 뭐 티박스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티를 꽂고서 칠 수 있다는 TEE 티를 꼽고서 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티잉 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지역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특별한 형태의 T 표시가 돼 있어요. 뭐 색깔로 돼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특이한 모양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요번 주에 지금 하고 있는 현대에서 스폰하고 있는 2012년 PGA 첫 번째 투어 현대에서 하고 있는 투어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2011년 대회 우승자들만 나와서 하는 대회에 사용되고 있는 T 마커는 독특하게 현대 자동차의 제네시스인가요? 하여튼 마커 모양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T 마커를 표현하는데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가면 양쪽에 한 2개 정도로 해서 타겟 방향과 보통 직각으로 해서 이제 그런 T 마커를 표시해 놨는데요. T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T를 꼽고서 칠 수 있는 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근처 어디선가 아무데서나 쳐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티잉 그라운드라는 것은 T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지역이 정의가 되고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치게 되면 2벌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룰에 의해서. 그래서 2벌타를 받은 다음에 다시 티잉 그라운드의 기준에 맞는 지역에 다시 티를 꼽고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 그거를 룰대로 잘 적용을 해보면 2벌타기 때문에 타수를 스트로크 2번을 해야 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규정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티 마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티잉 그라운드에 가보면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빨간색, 뭐 황금색, 뭐 다양한 형태의 티 마커가 있는데 그 티 마커를 일단은 일직선으로 긋고요. 두 개 연장선으로 하고 그 티 마커를 일직선으로 그은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각 티 마커에서 뒤쪽으로 후방이에요. 전방은 아니고 후방 쪽으로 90도 방향이죠. 후방 쪽으로 가장 긴 클럽인 그 드라이버로 이제 두 클럽, 그러니까 드라이버 길이의 두 배 되는 길이가 나오겠죠. 그 길이를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T 마커끼리 연결한 선과 T 마커 중에 한쪽에서 뭐 양쪽도 마찬가지죠. 양쪽에서 90도 되는 방향으로 그 가장 긴 클럽인 드라이버 두 개 클럽을 연장한 그 사각형, 그 연장한 그 직각이 연결되는 그 사각형 지역이 티잉 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 치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 티마커 아주 가까이 쪽에 좀 치면 뭐 한 1m, 한 2m 정도 될까요? 그 드라이버 길이가. 그래서 2m 정도 좀 더 앞에서 치시는 분도 있고, 그 조금 뒤에서 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요 규정 안에서만 치시면 이제 규정에는 그 벌타를 먹지 않고 이제 규정에 맞게 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실제 어떤 대회라든지 토너먼트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벌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내 몸이 바깥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티 마커 바깥쪽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이제 공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제 공은 그 안에 위치해 있는 경우겠죠. 그러면 공이 당연히 바깥에 있으면 그거는 이벌타를 받겠지만, 실제 몸만 바깥에 있고 그 공 티를 꼽고서 놓은 공의 위치가 아까 정의한 그 사각형 안에 있으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드레스한 몸의 위치가 아니라 실제 공이 티를 꼽아 놓은 곳에 이제 올려놓은 공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 몸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괜찮으니까, 그런 거는 혹시 의견이 분분한 게 있으면 그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지역을 벗어날 경우에 매치 플레이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타수로 하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이벌타지만, 이제 이 지역을 만약 벗어날 경우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티잉 그라운드 내에서 플레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이벌타를 받는 거고요. 그 가끔 이렇게 아마추어 골퍼들끼리 이렇게 치다 보면 그런 은어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배꼽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인그라운드에 있는 티 마커를 연장한 선보다 타겟 방향 쪽, 그러니까 그 홀이 있는 쪽,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앞에 나왔으면 배꼽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의를 주는 거죠. 너 배꼽 나왔으니까 티인그라운드의 그 정의를 벗어난 좀 앞쪽으로 나왔으니까 그 뒤쪽으로 다시 티를 놓고서 치라는 얘기를 이렇게 약간 은어처럼 배꼽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초보 골퍼들 같은 경우는 배꼽 나왔네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뜻으로 알고서 이제 좀 뒤에 놓으시면 되고요. 초보 골퍼들은 이제 보통 자신이 이렇게 티를 꼽는 바로 앞에 쪽 마커만 보고서 대충 꼽기 때문에 뒤쪽 마커를 잘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실수를 하는데, 항상 앞쪽, 바로 이제 티를 꼽는 앞쪽 마커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쪽 마커와 연장선을 이렇게 보셔서 그 자신의 티가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것도 골프의 에티켓이고 실제 룰에도 맞는 행동이시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신경 써서, 그동안 신경 안 써 보신 분들은 신경을 써서 한번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예,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지키시는 게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티란 게 이제 골프장마다 약간씩 다르는데, 뭐 어떤 데는 뭐 색깔별로 있죠. 블랙, 블루, 뭐 화이트, 옐로우, 골드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챔피언 티라고도 있기도 하고, 다양한 게 있는데, 뭐 자신한테 이제 맞는 거리의 티를 선택하는 것도 골프 경기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해요. 요 탑픽은
제가 다음에 이제 다른 샷에서 몇 번째 샷이 될지 모르겠지만 따로 토픽으로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뭐 맨 뒤에 가서 치시기에는 너무 좀 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 마인드 골프는 항상 맨 뒤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맨 뒤에 거 바로 앞에 있는 티에서 보통 치고요. 물론 이제 거리도 전체 거리도 이제 감안해서 치긴 하는데 보통 그 정도에서 치면 동반하시는 분들과 그렇게 힘들지 않게 무리하지 않고 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티를 선택하면 이제 크게 선택하시는 게 이제 좀 좋은 권장 방법 중에 하나고요. 오늘 방송은 골프에서 이제 제일 샷을 처음 하는 티잉 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티잉 그라운드에서 내 티를 어디다 놓고 치는 게 골프 룰에 이제 맞고 그 티잉 그라운드가 이제 어떤 형태로 규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 뭐 티 마커 사이의 간격은 기본적으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티잉 그라운드가 정의가 되는 사각형은 골프장마다 그리고 티 마커가 위치된 곳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음에 골프장을 가시게 되면 혹시 그동안 모르셨던 분은 그런 거 유념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해드렸던 내용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블로그 mindgolf.net에서 다시 한번 읽으실 수 있고요. 저와 소통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예요. mindgolf고요. 트위터는 mindgolfer라는 아이디로 쓰고 있습니다. mindgolfer. 그래서 페이스북은 들어오셔서 아까 주소 마인드골프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한글로 마인드골프라고 페이스북에서 검색하면 제 팬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크 하시면 저와 얘기할 수 있고, 트위터는 저를 팔로우 신청을 하시면 저와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자신의 그런 샷보다는 다른 사람의 샷도 좀 신경도 써주시고, 이제 같이 이제 배려하면서 즐기는 골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인드 골프였고요. 네, 14번째 샷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바이.